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날씨 많이 춥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주말에도 계속 강추위 이어진다고 하니까 걸으실 때나 운전하실 때도 유의하셔서 이 강추위를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트레이드 마감일 때 밤 10시부터 오전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라방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이 트레이드 루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트레이드 루머 최신판, 이런 버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미 버틀러의 시즌 아웃, 그리고 언해피해 보이는 야니스의 현재 상황들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뉴욕 닉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동부 컨퍼런스 3위에 올라있고 여전히 승률은 훌륭합니다. NBA컵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역시나 강력한 동부 컨퍼런스 우승 후보답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4연패 2차례 포함해서 승률이 급락했습니다. 초반에 많이 벌어놓은 덕분에 순위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 승률이 많이 떨어졌죠. 뉴욕 닉스의 첫 33경기 성적은 23승 10패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했죠. 56승 26패, 55승 27패 페이스였으니까. 자, 그런데 최근 11경기 성적이 3승 8패에 불과합니다. 지난 브루클린 네츠전에서 승리를 따냈는데, 뉴욕 닉스 구단 역대 최다 점수차 승리긴 했습니다만 브루클린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는 네츠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현재 성적은 26승 18패 승률 59.1%, 50%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순위는 동부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욕 닉스 부진의 원인이 타운스다. 카렌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해야 된다. 실제로 카렌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효율과 볼륨이 동시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이 바뀌었죠. 탐 티보도에서 마이크 브라운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시스템과 타운스가 불협화음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시즌 초반부터 현 시점까지는 둘의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여러 클립들을 보면, 저도 인스타를 한 번씩 보면 이 카렌서니 타운스의 수비 부족, 노력 부족에 대해서 미켈 브리지스나 다른 동료들이 짜증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어떻게든 20-10을 만들어내지만 에너지 부족, 수비 부족, 그리고 큰 경기에서 파울 관리 부족, 자, 이런 문제들이 이 브라운 감독의 심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난 시즌에는 35분 뛰면서 24.4득점, 리바운드 13개 가까이 잡았고, 야투 52.6%, 3점 42%였는데 올 시즌 20-10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출전 시간 3분가량 줄었고요. 필드골 47% 아래, 3점도 36.3%의 성공 개수도 1.7개로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렌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해야 된다. 또 뉴욕 닉스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트레이드 가능성을 굳이 따진다면 떨어진다.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드 가능 선수 목록에 새롭게 등장하긴 했어요.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선수 목록, 이 폴리마켓이 발표를 했는데 키온 앨리스가 72%로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1위였던 쿠민가가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렌서니 타운스가 51%로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 그리고 자모란트, 앤서니 데이비스, 도만타스, 사보니스 순입니다. 자, 하지만 이 카렌서니 타운스의 트레이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액 연봉자입니다. 연봉이 적당하면 트레이드 난이도도 낮아지는데 연봉이 너무 비싸면 당연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연루돼야 될, 참가해야 할 팀도 많아지고 선수 가지수도 많아지고 드래프트 지명권도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즉,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번 시즌 53.1밀, 다음 시즌 57.1밀, 다다음 시즌 무려 61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비싸고 많이 남아있어요. 2년 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운스의 가치는 트레이 영 수준이다 라는 평가가 중론이에요. 뉴욕 닉스가 많은 걸 뜯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선수와 미드 연봉 2-3명으로 그렇게 선수와 선수 픽 없는 그런 딜이면 몰라도 픽을 뜯어오는 건 무리다. 왜냐, 지금 뉴욕 닉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적당한 실력을 지닌 선수와 드래프트 픽이거든요. 미켈 브리지스 영입할 때 다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운스 현재 가치가 트레이 영 수준이라는 건 뉴욕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이거 단기적인 부진이잖아. 지금
카렌서니 타운스를 내보낸다, 팀을 흔든다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 부진과 별개로 뉴욕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고 그리고 서부가 아니라 동부 소속입니다. 아직도 순위 싸움에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현재 부진을 극복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근간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과 약간의 시간만 필요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이상 대형 트레이드는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도 당연히 이해는 가죠. 자, 이안 베글리. 자, 이분이 그 뉴욕 닉스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인물입니다. 이 이안 베글리가 타운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확인한 결과 뉴욕은 타운스 트레이드를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가능성을 따진다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뉴욕의 카렌서니 타운스, 멤피스의 자렌 잭슨 주니어, 샬럿의 라멜로 볼에 대해서는 진지한 트레이드 접근이 현재는 없다. 그래서 자, 뉴욕이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범인을 찾게 되고 가장 타깃이 되는 건 카렌서니 타운스인데 타운스의 연봉이 너무 높고 그리고 또 뉴욕이 실익을 얻는 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려는 시도는 있겠으나 결국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골든스테이트 이야기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워리어스 이 마크 스타인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양반인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미 버틀러의 시즌 아웃 이후에 신중한 태도를 워리어스는 고수하고 있다. 우승 가능성이 멀어진 만큼 무리한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브래시겔 이분도 공신력이 높죠. 무슨 얘기를 했냐? 버틀러 아웃 이후에 조나단 쿠민가가 로테이션에 재합류했는데 쿠민가를 절대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은 헐값에 트레이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지 않았고 우리는 얘를 홀드했지만 사가려면 비싸게 줘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보도에 따르면 워리어스의 드림 타겟, 그러니까 워리어스가 제일 정말 꿈 같은 영입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트레이 머피 3세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전까지 전력 보강도 함께 당연히 워리어스는 노리는 척이라도 하겠죠. 그리고 트레이 머피 3세 영입이 꿈같은 목표일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머피 3세 영입하기 위한 골든스테이트의 자산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있습니다. 자, 일단 셀러리가 서로 맞아야 되죠. 매칭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쿠민가 생각보다 트레이 머피 3세의 연봉이 비싸지 않아요. 연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뉴올리언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망주도 원하겠죠. 브랜딘 포젬스키, 여기에다가 여러 장의 1라운드 픽, 최소 3장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그래, 골든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모두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픽을 우승 가능성 굳이 높지 않은데 트레이 머피 3세에게 쓸 것이냐, 이 문제와 쓸 것이다. 왜냐? 커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머피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딜을 하겠지만 결론은 트레이 머피 3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최소 1라운드 픽 3장은 필요하다. 여기서 아마도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쿠민가에 대한 뉴스인데 오늘 댈러스전에서 벤치 출전하면서 2경기 내리 코트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발목 염자 및 무릎 과신전 때문에 9분 출전 후 상당히 부근하게도 아웃됐어요. 그리고 상태를 좀 더 지켜보는데 일단 구단에서는 큰 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토론토 랩터스전 20득점, 그러니까 버틀러가 아웃된 직후 경기였어요. 쿠민가는 당연히 감독이 출전하라고 하면 출전해야겠지만 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상 아웃 전까지 9분 동안 10득점. 야, 확실히 코트를 밟는 시간에 비례하는 득점력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이 활약과 별개로 많은 관계자들은 쿠민가가 워리어스를 떠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슬레이터, 많이들 들어보셨죠? 워리어스의 거의 인사이더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든스테이트에 대한 쿠민가의 반감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코트를 밟는다고 해서 덩실덩실 춤추고 워리어스 역시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워리어스에 대한 반감이 있고 크리스 에인즈, 이분은 이제 흑인이신데 NBA 선수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스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은 쿠민가는 골든스테이트 일원으로 남을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가능성이 안고 갈 가능성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시 다른 팀 얘기로 돌아와서 각 컨퍼런스 최하위에 위치한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뉴올리언스와 인디애나인데 트레이 머피 3세를 보유한 팀이기도 하죠. 이 두 팀이 현재 부진에서 벗어나고자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선수와 선수예요. 이브 미시, 뉴올리언스 빅맨이죠. 그리고 베네딕트 메서린, 인디애나의 백코트 자원입니다. 현재는 부상 중이고요. 제이크 피셔, 역시나 공신력이 높은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구단이 미시, 메서린, 트레이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닌 상태지만 계속해서 링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디애나는 미러키 벅스로 떠난 마일스 터너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물론 제이 허프라는 좋은 선수가 있고 그 친구도 샷 블락커, 평균 블락이 2.1개에 달할 정도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 제레마이아 피어스가 있고 조던 풀도 있긴 합니다만 외곽 자원의 부재, 그러니까 외곽에서 자유투 얻어내고 그래도 17점, 18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백코트 자원이 부족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내내 빈공을 겪고 있는데 이번 마트레이드를 만약 성사시킨다면 각자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브미 씨는 현재 경쟁이 붙은 상태예요. 데릭 퀸한테 밀렸죠. 데릭 퀸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번 시즌 루키고 뉴올리언스 조 듀마스 사장이 이 데릭 퀸 데려오고자 다음 시즌 2026년 신인 드래프트 비보호 1라운드 지명권을 애틀란타에게 줬어요. 그 정도로 뉴올리언스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데릭 퀸이 진짜 언제는 데릭 킹이 됐다가 데릭 퀸이 됐다가 언제는 2득점 4리바운드를 해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고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브미 씨의 비중이 확 줄었어요. 이브미 씨에 대한 비중과 역할이 줄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관심 내비치는 거죠. 왜냐? 이제 이브미 씨 2년 차고 아직까지 잠재력이 있으니까. 미시 영입을 희망하는 팀들이 인디애나 페이서스뿐만 아니라 시카고 불스, 뉴욕 닉스 등등도 현재 미시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컨스는 트레이 머피 3차나 허브 존스를 쉽게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브미 씨나 혹은 조던 풀에 대한 트레이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레이커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레이커스 시즌 내내 외곽 공격과 수비 난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레이커스의 주요 트레이드 타겟이 있는데 젊어야 되고요.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도 좋아야 돼요. 지금 이런 자원들을 레이커스는 빅맨이나 혹은 볼 핸들러보다 더 찾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런 윙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나온 보도, 레이커스의 타겟 목록입니다. 덴버 너겟츠의 페이튼 왓슨, 골든스테이트의 조나단 쿠민가, 마이애미 앤드루 위긴스, 세크라멘토의 키언 앨리스,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디안드레 헌터, 브루클린의 닉 클렉슨과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리고 샬럿의 마일스 브리지스 등등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골든스테이트의 쿠민가는 라펠리카 단장이 워낙 좋아한다고 하고요. 덴버는 페이튼 왓슨에 대한 계약 문제를 감안한다면 내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죠. 지금 페이튼 왓슨은 완전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레이커스가 이 영입 목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앤드루 위긴스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또 쿠민가를 워낙 레이커스가 좋아하기 때문에 쿠민가를 데려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터 주니어를 데려갈지. 그런데 포터 주니어는 지금 레이커스의 현실에는 맞는 선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격적인 선수지 수비를 잘하진 않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타겟 목록이 여러 명이 있긴 합니다만 레이커스가 필요한 자원은 저는 위긴스가 제일 알맞은 모델 아닐까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보도로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협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성사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브레스 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훌륭한 수비수인 허브 존스를 영입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브 존스 와봤자 어사르 탐슨 내보낼 거 아니면 탐슨과도 겹치고요. 그 다음에 론 홀랜드도 외곽슛 별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허브 존스를 디트로이트가 우승을 위한 조각으로 영입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사견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떠나서 뉴올리언스는 머피 3세, 허브 존스 모두 성급하게 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대형 트레이드가 만약 성사된다면 디트로이트는 제이든 아이비를 내보낼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
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다른 팀들이 제이든 아이비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뭐 드래프트 직후면 몰라도 지금은 물론 몸 상태를 회복하고 있고 경기 감각을 찾는 중이지만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어폐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제이크 피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뉴올리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머피 3세와 허브 존스 대신에 조던 풀, 호세 알바라도 그리고 이브 미시 딜을 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시카고 불스의 계약 만료자인 니콜라 부세비치의 이적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잭 콜린스가 워낙 많이 다치고 그리고 거기에는 빅맨이 별로 없어요. 부세비치 나가면은 빅을 내보내고 빅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 완전히 인사이드는 무주공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이크 피셔가 말하기를 토론토는 자 모란트 영입에는 이제 관심이 없으나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주시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애틀란타와 토론토 모두 AD 트레이드 협상을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AD는 손부상 입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차갑게 식은 느낌이죠. 자, 그리고 훅스하입, 언론사인데요. 훅스하입은 세크라멘토가 더마 드로잔 플러스 키온 앨리스, 지금 둘 다 내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드로잔과 키온 앨리스로 LA 클리퍼스의 존 콜린스 플러스 작은 샐러리 필러, 뭐 루키 스케일일 수도 있고요. 이 작은 샐러리 필러를 맞바꾸자고 논의했지만 클리퍼스가 이를 거절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LA 클리퍼스는 콜린스 내보내면 안 되죠. 존 콜린스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비차 주바츠는 보스턴, 인디애나, 샬럿을 비롯해서 총 5개 팀들이 관심을 내보였는데 하지만 클리퍼스는 팔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래 니네가 정령 주바츠를 사가려면 1라운드 픽 다 발로 가지고 와. 최소 2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협상이 중단이 됐으나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에 대해서는 트레이드할 의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수 몇 명 살펴보면 나지 마샬, 뉴욕 닉스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댈러스의 거의 에이스예요. 그리고 나지 마샬은 쿠퍼 플래그나 혹은 맥스 크리스 같은 연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살림꾼 스타일입니다. 댈러스는 이 선수 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콜린 섹선에 대해서는 샬럿은 이 섹선의 대가로 드래프트 지명권 혹은 유망주를 주면 된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유타 재즈가 섹스턴을 처리하면서 2라운드 픽을 붙여서 줬는데 샬럿의 바람대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닉 리차즈에 대해서는 피닉스가 리차즈를 내주는 대가로 2라운드 픽 받으면 만족한다. 그래서 리차즈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뉴욕 닉스의 게러손 야부셀레, 뉴욕이 야부셀레 딜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야부셀레를 쓰지 않고 있어요. 지나치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헤어져야죠. 야부셀레도 결국 필라델피아에서 주가 높여서 왔는데 지금 주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턴 셀틱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로 나설 예정인데 아까 주바치도 한번 찔러봤고요. 빅맨 보강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시즌 도중에 계획이 바뀌지 않았나. 보스턴을 굉장히 저도 그랬고 플레이오프에 쉽게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 2위란 말이죠. 쉬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테이텀은 돌아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샐러리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우승 주역들 다 해체시켰는데 생각보다 잘하니까 어느 정도의 샐러리 조정을 통해서 한번 달려보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브래드 스티븐스 단장이 팀을 운영하는 굉장히 똑똑한 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이 트레이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지 또 궁금합니다. 자, 이상 오늘 1월 23일자 최신 트레이드 루머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 얼마 남지 않았고요. 2월 5일 목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또 트레이드 라방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언더독 컨텐츠도 올라가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